지난해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를 폭로한 유튜버가 이번에는 퀸즈 플러싱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폭로해 한인 업계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혈액센터 NYBC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 11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지난해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를 폭로한 유튜버가 이번에는 퀸즈 플러싱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폭로해 한인 업계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셜리가 지난 11일 올린 53분 분량의 영상은 뉴욕 한인 밀집지인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데이케어 직원을 한인 사기꾼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코리안 마피아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정부 지원금을 회원들에게 뒷돈 형태로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은 최근에 폐업한 원스톱 데이케어에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이 회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주며 가입자를 빼가는 등 최근 1년 새 회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더 이상 데이케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이 업계에서는 이익을 회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플러싱의 대부분 데이케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업계 전반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셜리는 플러싱 소재 한마음 데이케어와 B&B 데이케어를 각각 방문하며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물었습니다. 셜리는 한마음 데이케어의 자료를 들이밀면서 2024년 메디케이드 청구액은 $1290만,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며 실제 7,899명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B&B 데이케어에서는 2025년 한 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41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5배에 달한다며 관계자들을 추궁했습니다. 닉셜리는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 노인들이 핑퐁과 타이치를 즐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지난 2월 플러싱의 대형 시설인 해피라이프 로열 데이케어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이어 터진 대형 악재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부당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의 일탈로 한인 사회 전체가 사기 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하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폭로 영상이 공개되자 브루클린 한인회 최윤희 회장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일부 사례를 근거로 한국계와 중국계 성인 데이케어 전체를 의심하거나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근거 없는 일반화와 편견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만약에 범죄를
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하지만 무조건 여기를 와가지고 한인 사회와 또 아시안 커뮤니티를 뭐 코리안 마피아 그리고 여기에 그 데이케어들 위에는 또 무슨 코리안 마피아가 있을지 모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도 다 세금 내고 여태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노인들에 대한 그 생명과 여러 가지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은 만약 특정 성인 데이케어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며 공정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로 영상을 공개한 닉 셜리는 지난해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보육 지원, 식량, 주택 안정화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부정 수급 사례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뉴욕 혈액센터 NYBC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YBC 관계자는 최근 혈액센터의 보유량이 급감하며 뉴욕 시내의 병원들에서 입원 중인 외상 환자들의 수혈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재고 수준은 약 이틀치에 불과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지역 혈액센터로부터 부족분을 서로 지원했으나 현재는 전국에서 혈액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혈액형 중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응급실 필수품인 O형 혈액의 기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량 출혈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의료진은 혈액형 검사를 생략하고 O형 혈액을 즉시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헌혈자는 56일마다, 혈소판 기증자는 한 달에 2번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기증 방식은 전체 혈액 성분 중 지혈과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 성분만 선택적으로 기증하며 나머지 적혈구, 백혈구, 혈장은 다시 기증자의 몸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적 기증 방법입니다.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은 뉴욕 혈액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기증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 11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의원실은 그레이엄 의원이 짧고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으며 워싱턴 DC 검시 당국의 예비 소견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가 사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종 사망 원인은 추가 검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별세 직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으며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숨졌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995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뒤 2003년부터 사선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으며 사망 당시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후 핵심 우군으로 돌아섰고 연방 법관 인준과 외교 안보 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러시아 추가 제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로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1석으로 줄었으며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임시 후임자를 지명한 뒤 특별 경선과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후임 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뉴욕시 주택 압류 집행에서 퀸즈 지역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프로퍼티샤크에 따르면 퀸즈 지역의 신규 압류 신청 건수는 지난 2분기 140건으로 작년에 128건보다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보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퀸즈 지역에서의 압류 예정 건수는 617건으로 작년 2분기에 527건에 비해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퀸즈 지역 안에서는 남동부 쪽에 위치한 세인트 올반과 자메이카 구역에서 각각 18건의 압류 신청이 몰리며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 지역에서는 2분기 주택 압류 건수가 388건으로 기록되며 작년 408건보다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클린과 맨해튼 지역의 압류 건수는 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브롱스 지역의 신규 압류 건수는 총 109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 57건과 비교해 약 91%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뉴욕시에서 퀸즈를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압류 건수입니다. 북동부 우드라운, 우편번호 10469 지역에서 16건의 압류 진행으로 브롱스 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모기지 압류가 해당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3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 프로그램 3K의 배정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더욱 많은 가정이 희망하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인접한 지역 내에서 시설을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올해 지원 가정의 84%가 1에서 3순위 희망기관에 배정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희망하지 않은 기관에 배정된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12%로 감소했습니다. 희망시설에 배정받지 못한 가정도 이전보다 가정에서 평균 17블락 더 근접한 기관으로 배정받았으며, 다른 보로로 배정된 사례도 지난해 720가구에서 올해 200가구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주지에서 3마일 이내의 시설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뉴욕시가 올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56개 우편번호 지역에 총 200개의 3K 좌석을 추가 지원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3K 프로그램의 강화와 더불어 올 가을부터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육 2K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하여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배정 상태 및 추가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 임대료 시세가 가장 비싼 지역 최상위권의 크레스키를 비롯한 한인 밀집 타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의 뉴저지 타운별 주택 임대료 중간값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틱 카운티의 마르케이트 시티가 13,083달러로 뉴저지 전체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만머스 카운티의 마나스칸이 7,800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타운인 크레스킬은 7,458달러로 그 뒤를 이어 전체 3위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테너플라이가 5,834달러로 5위, 클로스터가 5,375달러로 7위, 파라무스가 5,250달러로 9위, 그리고 글렌록이 4,900달러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주택 임대료 상위 10개 타운 중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 지역 5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버겐 카운티 타운의 주택 임대료 시세가 높은 것은 공립학교 시스템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며 단독주택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이라 임대매물 자체가 적은 것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으로 꼽히는 포트리는 3,564달러로 23위를 기록했으며 팰리세이즈 팍은 2,934달러로 73위에 집계됐습니다. 이들 타운은 맨하탄과의 편리한 접근성과 대형 한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잠시 휴식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무료 야간 아동 돌봄 행사를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오는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5개 보로의 뉴욕시 공원국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6세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알 오터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참여하며 행사 시간 동안 어린이들은 공원국 직원들의 지도 아래 스포츠와 체력 활동, 미술 공예, 미디어 교육, 자연 체험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며 이번 행사에는 시 전역에서 최대 5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원이 제한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현장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당 한 곳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가정은 7월 31일까지 필수 동의서를 제출하고 행사 전까지 참가 어린이의 무료 뉴욕시 공원국 레크리에이션 센터 회원 등록도 마쳐야 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모들이 돌봄 비용 걱정 없이 외출하거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구독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정보 차원 클릭 한 번 해지 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 규정은 자동갱신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가입 조건과 자동갱신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가입할 때 이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뒤 전화나 매장 방문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해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건당 525달러부터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의무 수수료를 광고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숨은 수수료 규제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안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서비스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 등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처음부터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하며 수수료의 목적이나 환불 가능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제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클릭 한 번 해지 규정만으로도 시민들이 연간 2,15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6,2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리조트 월드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뉴욕주 전역의 비영리단체 28곳에 총 28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이번 어데이 오브 기빙 행사는 당초 25개 단체에 총 2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400곳이 넘는 비영리단체가 신청하면서 뉴욕 지역 사업장 3곳이 각각 1개 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16곳, 허드슨 밸리 6곳, 캐츠킬 6곳 등 모두 28개 단체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각 단체에는 1만 달러가 전달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이민자 지원단체를 비롯해 보건 문화예술 청소년 지원기관, 알츠하이머 협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로버트 디살비오 겐팅 아메리카스 이스트 사장은 미국 독립 250주년은 국가의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단체들을 조명하는 기회라며 뉴욕 지역 사회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가 글로벌 인기 캐릭터 BT21과 협업한 한정판 해피밀을 오는 14일부터 선보입니다. 이번 해피밀에는 타타, RJ, 치믹, 쿠키 등 BT21 캐릭터 10종 가운데 하나가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각 피겨에는 링클립이 부착돼 가방이나 열쇠고리, 백팩 등에 달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도 더했습니다. BT21은 BTS를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 브랜드로 전 세계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캐릭터 굿즈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해피밀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21 해피밀은 14일부터 참여 매장에서 한정 기간 동안 판매되며 장난감은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기아자동차가 화재 우려가 제기된 북미 시장용 SUV 텔루라이드 46만 대를 리콜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의류 건조기 결함으로 보험사들과 벌여온 손해배상 소송이 1년 만에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축구 소외국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 대회부터 월드컵 본선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올해 9월 출시할 아이폰 18 프로의 외관 디자인이 전작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결혼식의 허가 비용으로만 뉴욕시에 16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고금리와 사상 최고 수준의 집값 부담으로 구매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미국의 중고주택 판매가 2.4% 하락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루핀 제약이 눈 염증 치료용 안약인 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 현타액 253만 병을 자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안에서 발견된 1633년 침몰 상선 동 반펠런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에서 금화 4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최저 기온은 7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